이 아이들, 정우의 아이들인가요? 그 사람은 떠나기 전 제 뱃속에 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손주들을 몰라보고 살아온 거란 말입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사랑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사랑을 짓밟은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아주세요. 당신도 그 아이들도 모두 같은 피잖아요. 이제야 모든 잘못을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그날 경기도 가평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수십 년간 권력과 명예로 쌓아올린 한 남자의 세상이 단 한 사람의 사랑 앞에서 무너졌다. 대기업 회장 이도현 씨. 냉철함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 하지만 세월의 끝에서 그 냉철함은 외로움으로 녹슬어 있었다.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던 그날,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던 후회의 조각은 결국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도현 씨는 자신이 만든 무너진 세계의 잔해 속에서 뜻밖의 두 생명을 마주하게 된다. 사랑을 외면했던 대가로 운명은 가장 뜨거운 방식으로 그를 시험했다. 아들의 흔적을 잊었다 믿었던 그 순간 두 쌍의 눈동자가 도현 씨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게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았군요. 가평의 잔잔한 바람 속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잠시 멈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아마 가슴 깊이 남을 한 장면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가평의 겨울은 언제나 고요했다. 산 아래를 덮은 흰 안개는 낮게 깔려 있었고 도현 씨의 별장은 그 안개 속에 묻혀 있었다. 도현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완벽을 추구했다. 재계의 거물로 군림해온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타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회장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누구도 감히 그에게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런 세월이 쌓이고 결국 권위는 습관이 되었고 고독은 일상이 되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가평 별장은 본래는 부부가 마음을 쉬게 하려 지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집은 쉼의 장소가 아니라 침묵의 감옥이 되어 있었다. 아내 미정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 산 아래를 바라봤다. 젊은 시절 함께 웃던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냉정함으로 무장한 낯선 얼굴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그 얼굴 뒤에 남아있는 옛 온기를 믿고 싶었지만 세월이 쌓인 벽은 손끝으로도 닿지 않았다. 그 벽 사이에서 단 하나의 희망은 아들 정우 씨였다. 정우 씨는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성격으로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도현 씨는 그 따뜻함이 경영자에게는 약점이라며 못마땅해 했지만 미정 씨는 그 따뜻함이야말로 이 집안이 잃어버린 인간성이라 여겼다. 정우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며 자랐지만 커갈수록 그 그림자의 무게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 무렵 그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조사로 일하던 한서윤 씨를 만났다. 서윤 씨는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면 누구보다 밝았다. 정우 씨는 그런 모습에 끌렸다. 세상의 복잡한 계산과 이해관계가 아닌 진심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사랑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 숨길 수 없었다. 도연 씨는 서윤 씨의 신분을 알게 된 순간 단호하게 반대했다. 재벌가의 아들이 유치원 교사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정우 씨의 가슴을 깊게 베어냈다. 미정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졌다.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의 완고함이 그 어떤 말보다 두려웠다. 결국 정우 씨는 부모의 반대를 피해 가평 별장을 떠났다.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서윤 씨와 함께 조용히 살며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에게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재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선택에 너그러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운명은 누구보다 단단했던 도연 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위한 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발생. 겨울의 끝자락.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정우 씨는 단정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손에 한 봉투를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서윤 씨의 부모님께 드릴 혼인 서류와 함께 준비한 청첩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평 별장의 응접실은 여느 때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다. 벽난로의 불꽃만이 낮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도연 씨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정우 씨가 봉투를 내밀자 도연 씨는 그것을 천천히 받아들더니 잠시 손끝으로 눌러보다가 그대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이건 아버지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그 말을 듣는 대신 시선을 거두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알고 있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나? 정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꼭 쥐고 찢어진 봉투 조각을 바라봤다. 그 순간 미정 씨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들의 행복이 먼저 아닐까요? 하지만 도연 씨는 한마디로 그 말을 끊었다. 행복은 가진 자의 책임을 버리며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정우 씨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책임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잃으면서 사는 건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닙니다. 짧은 침묵 후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이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찢어진 종이 조각 위에 그림자처럼 손을 얹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분노가 아닌 오래된 두려움의 떨림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정우 씨가 집을 떠난 뒤 가평 별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식탁 위에 세 개의 식기는 더 이상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미정 씨는 매일같이 식탁을 정리하며 그릇을 하나씩 닦았다. 아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공백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냈다. 도현 씨는 여전히 회사에서 바쁜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회의 중에도 보고서 위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상 위에 올려진 펜이 굴러가 멈출 때마다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무심하게 창밖을 바라봤다. 약한 감정은 사치다. 스스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내면 어딘가에서는 뚜렷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 정우 씨와 서윤 씨는 세상의 시선과 단절된 작은 공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벽 하나 건너로 들리는 도시의 소음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소음 속에서 위로를 느꼈다. 서윤 씨는 매일 새벽 출근 전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이제 이대로면 충분해요. 사람들 눈에 비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짧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킨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도현 씨의 유일한 후계자가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다. 회사는 미묘하게 흔들렸고 기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왔다. 도현 씨는 그 모든 혼란을 차갑게 통제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이 없었지만 밤마다 거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찢어진 청첩장의 조각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미정 씨는 아들 부부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조용히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해질수록 가슴 속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눈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눈물이 차올랐다. 정우 씨와 서윤 씨는 소박한 식탁 위에서 함께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기업의 상속자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사람의 따뜻한 일상이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반항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구나. 그날 밤 미정 씨는 가평으로 돌아와 도현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봄이 오기 전 가평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정우 씨의 마음속은 이미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서윤 씨와의 삶은 소박했지만 매일이 새로웠다. 두 사람은 어느새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서로만 알고 있는 조용한 비밀이었다. 서윤 씨는 종종 거울 앞에서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은
미세한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정우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이내 눈가를 적시며 조용히 서윤 씨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운명은 잔혹하게 방향을 틀었다. 정우 씨는 미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엄마!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어요. 꼭 아버지께도 알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미정 씨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 알겠어. 이번엔 내가 꼭 말해볼게. 그 통화가 끝난 지 몇 시간 뒤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비 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정우 씨의 차가 미끄러졌다는 것이었다. 신문 기사는 단 한 줄로 그의 삶을 정리했다. 이도현 회장 장남 교통사고로 사망. 가평 별장의 창문이 크게 흔들렸다. 미정 씨는 신문을 손에 쥔 채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다. 도연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회장실 문이 굳게 닫혔다. 사람들은 그가 슬픔에 잠겨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이을 때조차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이 집안의 대는 끊겼다. 그 한마디는 칼처럼 차가웠다. 미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 손길마저도 닿지 않는 깊은 절망이 있었다. 그날 이후 가평의 별장은 문이 닫혔다. 불빛은 꺼졌고 정적만이 남았다.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다. 그리고 도연 씨가 잊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은 조용히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외면했던 사랑의 흔적이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더섭었다. 정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8회가 흘렀다. 가평의 별장은 더 이상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는 집이 되어 있었다. 정원은 잡초로 뒤덮였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었다. 도현 씨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버텼다. 벽난로는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오래된 시계만이 낮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도현 씨의 심장 박동처럼 느리게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졌다. 가끔씩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그 속에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그에게 닿지 않았다. 미정 씨는 여전히 그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매년 정우 씨의 기일이면 혼자 묘소를 찾아갔다.
도현 씨는 단 한 번도 함께 가지 않았다. 내가 무슨 낯으로? 그 말 한마디만을 남긴 채 그는 늘 집에 남았다. 그해 봄, 미정 씨는 다시 가평의 작은 묘역을 찾았다. 하얀 들꽃이 무덤가에 피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꽃을 정리하고 묵념을 했다. 그때 들판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두 아이의 맑은 웃음이었다. 아이들은 작은 장난감을 들고 무덤가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햇살이 비치며 그들의 머리칼이 반짝였다. 미정 씨는 문득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다. 눈매, 미소, 그리고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정우 씨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다. 이럴 리가.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아이들을 바라봤다. 두 아이가 달려가 품에 안긴 여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멀리서 걸어오는 한서윤 씨가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아하고 고요했다. 햇살 속에서도 그 눈빛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미정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서윤 씨 역시 놀란 듯 멈춰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그날 밤 미정 씨는 가평 별장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내일 같이 가요. 도현 씨는 묻지 않았다. 대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오래된 결빙이 서서히 녹는 듯한 기운이 스쳤다. 가평의 오후,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들판을 감쌌다. 도현 씨는 오래된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낙엽이 부서질 때마다 수십 년의 기억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묘소 앞에는 이미 미정 씨와 서윤 씨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현 씨는 멈춰 섰다.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 같지 않았다. 작은 손들이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 그 눈동자, 웃을 때의 표정, 도현 씨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저 아이들이 입술이 말라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 씨가 떠나기 전 제 뱃속에 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도현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숨을 깊게 들이켰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이들 앞에 다가가 한참을 바라봤다. 작은 얼굴들이 자신을 향해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는 분명 정우 씨가 있었다. 지워버린 줄 알았던 사랑의 흔적이 이렇게 살아 있었다.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심판을 내리는 듯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야 모든 잘못을 용서받은 것 같구나. 그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들이 놀란 듯 그 품에 안기자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미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긴 세월 동안 닫혀 있던 문이 이제야 열리고 있었다. 서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가평의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다. 산 위로 떨어지는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를 비추며 오래된 그림자를 지워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사랑이 그 자리에 있었다. 며칠 뒤 도연 씨는 혼자 가평 별장으로 향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 속에는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잡초가 자라난 정원, 낡은 벤치, 그리고 부서진 담장. 한때 이곳은 완벽한 세상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완벽함의 잔해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틈에서 먼지가 흩날렸다. 거실에는 오래전 그대로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정우 씨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 이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현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낮고 맑은 목소리였다. 뒤돌아보니 두 아이가 맨발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미정 씨가 뒤따라 들어왔다. 놀러 오고 싶다 해서 데려왔어요. 도현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두 아이가 집 안을 둘러보며 신기한 듯 웃고 있었다. 한 아이가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거 뭐예요? 상자 위에는 정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에는 정우 씨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들었다. 편지는 오래전 날짜였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길을 갑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버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심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거요. 언젠가 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땐 부디 미소로 안아주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마지막 부탁입니다. 도연 씨의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편지 위에 번졌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제야 그동안 버텨온 모든 냉철함이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한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깊은 후회의 소리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강함이었다. 아이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다. 작은 팔이 그의 목을 감쌌다. 그 따뜻한 체온에 도연 씨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아이들의 등을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고맙다. 이제야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구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오래된 집 안으로 스며들며 먼지를 걷어내듯 공기를 새로이 했다. 그날 도연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내려놓았다. 그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천천히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너도 편히 쉬어라. 그 순간 한 줄기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그 빛이 사진 위에 비치며 세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정우 씨의 웃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해 보였다. 그날 이후 가평의 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닫혀있던 창문이 열렸고 벽난로에는 불이 들어왔다. 먼지 쌓인 식탁 위에 그릇이 놓이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언젠가 침묵의 집이라 불리던 그곳은 이제 기억의 집이 되어 있었다. 도연 씨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이들이 들꽃을 꺾어 손에 쥐어줄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제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 그를 짓눌렀던 권위와 고독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다. 미정 씨는 오랜만에 평온한 얼굴을 되찾았다. 그녀는 부엌 창문을 열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 참 오랜만이네.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정원으로 번졌다.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아니라 새로이 피어나는 평화가 있었다. 서윤 씨는 여전히 교사로서의 일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끔씩 아이들이 뛰노는 교실 창밖으로 나직은 차가 멈추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이들이 달려가 할아버지 왔다라고 외칠 때마다 도연 씨의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냉철하고 단호하던 회장이 이제 아이들과 흙을 만지고 소박한 도시락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아 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인생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회사에 들렀다. 후배들에게 짧은 인사를 남겼다. 이 인생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야. 가끔은 손익을 따지지 말고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더 이상 그 빌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가평의 들판에는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났다. 그 나무 밑에는 정우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도연 씨는 매년 그 앞에 들러 작은 돌을 하나씩 올려두었다. 그 돌들은 세월의 흔적이자 용서의 증거였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였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도연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우야, 내가 옳았다. 가평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 바람은 한 세대의 후회를 덮고 새로운 세대의 웃음을 품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사랑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겼다.
해질녘의 가평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붉은 빛이 산등성이를 넘어들며 들판의 나무들이 길게 그림자를 내렸다. 도현 씨는 정원 한가운데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아이 둘이 앉아 조심스레 나무잎을 엮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작은 손이 내민 나무잎 목걸이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웃었다. 예쁘구나. 아주 예쁘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을 돌아온 인간의 마지막 온기였다. 세상이 두려워하던 재벌 회장은 이제 없었다. 대신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한 가족의 어른으로 남은 노인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 잘못을 인정했고 그 대가로 얻은 새로운 세상 속에서 다시 숨을 쉬었다. 서윤 씨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가평에 머물렀다. 미정 씨는 그 곁에서 평온한 날들을 보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탁을 차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도현 씨는 가끔 산책길에 오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흔들리며 대답하는 듯 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너의 세상은 내가 지켜줄 테니.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다. 도현 씨는 정원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의 삶은 늦은 깨달음의 연속이었다. 사랑을 거부하던 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권력을 줬던 자가 가족의 온기로 자신을 되찾았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복수이자 가장 따뜻한 반전이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을 바꿔 세월을 건너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잠시 멈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따뜻한 한 장면이 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